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기회를 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었는지 고민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에 갔다가 영덕에 갔다가 너무너무 멋진 일출을 보고 멋지게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1시간째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감보다는 나은 흐름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오늘은 왜 오른 것일까요? 네, 어제도 하락한 게 특별하게 우리 시장이 밀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굳이 찾는다면 아침에 나왔던 헝다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를 만한 일이 없어요. 네, 중간에 북한이 또 미사일도 쏘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를 만한 일이 없는데 이걸 어디다가 또 갖다 붙여야 되나 고민이 되는 하루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 미국의 산업 생산 9월 산업 생산 지표가 안 좋았어요. 빠졌거든요. 빠지고 공장 그 설비 가동률 이것도 떨어졌어요. 75%, 76%에서 75%로.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미국의 또 그 전문가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3분기에 물가가 5.25%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이 3분기에 3.1%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7%로 예상했던 게 3.1%로. 그리고 4분기는 한 4.8%로 약간 회복하는. 예. 지금 4분기죠, 4분기.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내년에 6월 정도에는 물가가 3.4% 그리고 연말에는 2.6%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됐고 물가가 지금 너무 높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준 것 같고 그리고 영국에서 중앙은행장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금리, 지금 물가가 3.2% 정도 되는데, 지금 영국이 구인난, 지금 그 트럭 운전사가 그 부족한 게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물류난, 그리고 에너지 지금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예. 영국은 지금 채권 그 매입을 8,500억 파운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중단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시장에 뭐 별로 충격이 없었다. 네.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지금은 아직은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물가 상황이다. 상태가 지금 지속된 기간이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요타가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4조 원 정도, 3,800억 엔을 들여가지고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네. 이번에 나온 그 맥북 프로 맥스, 네, 이 제품의 그 그래픽 성능이 이렇게 많이 기존 이전 제품이랑 이렇게 성능 차가 많이 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30%, 뭐 한 많이 뛰면 50% 정도 성능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거 2배, 4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전력 수요가 40%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뭔가 이거 이렇게 좀 그 교체가 있어야 되는 이번에 나온 그 애플 맥북 프로 맥스의 GPU가 32코어예요. 32코어. 예. 상당한 수준인데 그 칩에 들어간 트랜지스터가 570억 개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예. 하여튼 그런 뉴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아침에 미국 선물은 우리나라 시작할 때 선물은 살짝 빠져서 시작을 했고
오늘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보다 강하게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거의 20분 만에 계속 그냥 매도를 했고, 이번에는 10시 반까지 천천히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도량은 어제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쭉 나오다가 10시 반 중국 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급하게 파니까 월요일이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관이 주식을 어제 5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주식을 샀어요. 네, 외국인도 주식을 사고. 다만 이제 선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매도를 줄기차게 이렇게 쭉 했었다. 그리고 오후 들어가지고는 다시 매도를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어제와 다른 점은 매도가 빠르지 않았고, 그리고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어제 장중에 제가 일본 시장, 뭐 대만 시장 올랐다고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장중에는 좋았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랬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오를 수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충분히 뛰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뭐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11시 조금 넘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2발을 쐈는데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선물이 그냥 계속 올라가다가 2시에 중국이 오후장이 열리고 나서 중국 시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매도가 천천히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매도를 하다가 2시 반 정도에 다시 되돌렸거든요. 네. 2시 반에 되돌릴 만한 뉴스도 없었다. 네. 어제와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올랐다. 어제는 내리고 오늘은 올랐다. 네. 근데 오늘 중요한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미국의 LA에서 그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큰 돈을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구겐하임 그 파트너스사의 CIO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이 스콧 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거의 뭐 큰 손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달 전에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주가가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전부 다 그 전문가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97%예요. 마이너스 0.97%. 네. 10년물 미국 물가 연동 국채의 금리가 마이너스 0.97%라는 건데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연방은행 연준의 통화정책에 중독되어 있다. 이 중앙은행이 이 중독된 거를 쉽게 풀지 않을 것 같다. 예. 출구 전략을 쉽게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저금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돈을 그냥 빌려가지고 자산을 사면 그냥 돈을 버는 시대인 거죠, 지금. 그런 시기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도 없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로 간다라고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 불안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이 사람들이 사실 거의 뭐 지금 현재 경제가 굴러가는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경제를 통제하는 시기다. 예. 그리고 역대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이 없고 이런 통화 정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해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폭락하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돈 가치가 폭락을 한 상태거든요. 자산이 다 올라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지금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급단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물가가 높은데 이게 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한번 올려보는 거죠. 네. 영국은행도 뭐 내년 연말까지는 뭐 기준금리를 1%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1.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많이 올려봤자 그거라는 1%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영국의 금리는 0.1%거든요. 예. 1%까지 많이 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건 높지 않은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제 뭐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그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은 12월 3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12월 3일 날 또 뭐 디폴트 뭐 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좀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는 디폴트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한 달 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반을 시간을 벌었는데 이 한 달 반 번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쓸 건지 지금 민주당이 그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그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하는데 그 맨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뭐 크게 지금 뭐 급락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실적 시즌이 지나가는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정치권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 그럼 12월 3일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인데, 그때는 좀 봐야 되겠죠. 디폴트까지 갈지, 네. 하여튼 오늘 시장은 제 생각에는 이 포럼에 관련된 뉴스,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네,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산업 생산도 중국처럼 나빴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재료면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일까요? 근데 미국의 뭐 실적 기대감이 지금 높다. 41개 기업의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그 80% 이상이 높은 실적을,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들 나올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 부동산 뉴스를 미국에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또 나왔는데, 지금 9월 중국의 주택 판매액이 마이너스 16.9%, 8월 달은 마이너스 19.7%였는데 이게 또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세를 시범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헝다 계열사가 부동산 9월 달 주택 판매량이 93%가 급감했다. 예. 거의 헝다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이 거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 뉴스 나오니까 예,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뭐 칭화윤이 반도체 그거 망했는데 그거를 매각하는데 떼서 매각하지 않고 일괄 매각한다. 근데 한 6개 기업이 그걸 살려고 지금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실적 뭐 기대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시장도 우리나라는 사실 어제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예. 실적 기대감이 없답니다. 네. 기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점인데 실적 기대감이 없다. 네. 그게 이유죠. 우리나라는. 네. 오늘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뭐 일단 좀 같이 오른 업종별로 오른 종목군은 게임이죠. 게임. 네. 뭐 넷마블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펄어비스, 뭐 위메이드는 보니까 뭐 엄청 많이 올랐는데 NC소프트도 올랐고 크래프톤도 올랐고 게임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그 게임 지출이 230억 달러라고 합니다. 27조 정도. 석 달 동안. 네. 근데 원래 이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 보고 컨텐츠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 지출이 이렇게 높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했던 게임을 코로나가 이제 다 거의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게임 지출이 14.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비중에서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게임 지출이 3분기에 엄청나게 높았다. 예. 요즘에 게임주가 왜 올라가나, 뭐, 그거 법 바꾸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게임주가 올랐고, 그리고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올랐죠? 기술주들이 좀 올랐는데, 특별하게 뭐, 나온 뉴스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는 예전에 0.2%였는데, 지금 0.4%예요. 네,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이게 0.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10년물은 1.58 정도 되죠. 1.6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는 요 2년물짜리가 움직이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지금 3분기, 4분기가 정점에서 내년은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이제 기술주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뭐 환율이 지금 1179원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러면서 일단 이쪽 기술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영국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빨리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텔이 상당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소프트웨어 쪽에는 쿠콘, 플랫폼이 올랐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그 쿠콘, 예, 마이데이터, 이쪽 플랫폼을 갖고 있는 쿠콘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예. 이 회사는 그 언어 데이터를 파는 회사예요. 언어 데이터 팔고 그리고 번역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컨텐츠가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거를 보려고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사람들이 듣고 일일이 이제는 그렇게 잘 번역 안 하거든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이쪽이 최근에 수주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직 적자 기업인데, 시총이 지금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2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우리나라 콘텐츠가 외부로 계속 수출되면 이 회사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배터리 공장 뭐 자꾸 짓는다 그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스텔란티스하고 또 제휴한다 그러고, 스텔란티스가 또 삼성 SDI하고도 또 제휴한다 그러고, 공장을 자꾸 짓는다고 하니까 원익 PN이 이런 거, 옛날에 PN이 솔루션이었던 회사인데, 뭐 이런 거 오늘 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화학 관련된 거, 석유화학, 뭐 중국에서 공장 가동 중단됐을 때 제일 많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PVC, 예, 하나솔루션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오늘 올랐고, 그리고 아모텍이라고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기전자 쪽에서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 턴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삼성전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아모텍이거든요. 예. 근데 아모텍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봤더니 보니까 대주주가 16만 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 아마 최근에 샀던 것 같은데, 아모텍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DTR 오토모티브 이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신고가를 내는 게 있어요. 뭐 위즈윅 스튜디오나 뭐 이런 것들. 그 DTR 오토모티브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20% 정도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5천억짜리 회사가 2조 7천억짜리 회사를 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를 가지고 뭐 신용평가기관이 막 신용등급을 낮추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이게 만일에 이게 잘 넘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늘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비나텍, 네. 비나텍이라고 수소 연료전지 부품. 그리고 금량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빠졌는데, 뭐 이런 거, 스택 관련된 회사들, 일진 하이솔루스도 올랐고, 예.
그런 쪽으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예. 미국에 지금 제가 수소 관련돼서는 니콜라하고 그리고 플러그 파워, 오늘은 에어 프로덕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수소를 60년 동안 미국에서 다뤘던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그냥 거의 뭐 이렇게 계속 쭉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쪽으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근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